경동 나비엔, 그다음에 기뚜라미, 자, 보일러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이 최근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우리 뉴스나 이런 거에서 이슈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온 뭐 특허라든지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동 나비엔과 그다음에 기뚜라미, 보일러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죠. 기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고를 많이 해서 컨덴싱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뭐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최근에 경동 나비엔이 우리 기뚜라미 쪽에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특허가 이제 컨덴싱 보일러에 관련된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컨덴싱 보일러는 뭐냐? 컨덴싱 보일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열 교환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을 끓이거나 어떤 연료에 대해서 뭘 하면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배기가스도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열 교환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배기가스를 활용한 보일러,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컨덴싱 보일러에 관련된 건데, 자, 한 2020년도인가요? 하여튼 10년도인가? 그때 이제 귀뚜라미에서는 엄청나게 컨덴싱 보일러라고 아마 광고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건데, 엄청나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동 나비에는 이제 이런 열교환에 관련된 특허를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된 게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미 갖고 있어서 기뚜라미 보일러 쪽에서 하는 컨덴싱 보일러 방식은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특허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명세서를 보고서 거기에 이제 청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범위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좀 다른 컨텐츠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허권 침해에 문제가 됐는데, 자, 경동 나비엔에서 귀뚜라미 쪽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 특허 침해 어떤 소송에 앞서서 빨리 이거를 이제 이걸 침해하지 못하게 이걸 해달라라고 해서 빠른 소송을 하는 걸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전에 빨리 처리하는 걸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본안 소송에서도 그런 결과를 뭐 보통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뚜라미도 가만히 있느냐? 물론 컨덴싱 보일러 방식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경동 나비엔에서 어떤 특허를 받은 내용은 기존에 있던 거를 간단하게 조합한 정도에 불과해서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공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우선 경동 나비엔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침해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구항이라는 게 아까 말한 특허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 가지 기술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개 많으면 청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침해한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이제 반대로 기뚜라미 측에서도 경동 나비엔의 특허에 대해서 4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걸었다고 했죠. 그 중에 2건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은 진행 중이고 한 건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물론 이걸로 바로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물론 무효 심판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심결 취소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뉴스 이슈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보일러에 대한 어떤 컨덴싱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침해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컨텐츠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특허권 침해가 있으면 경고장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적 어떤 처분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가압류 많이 들어보셨죠?
금액에 관련되거나 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못 움직이게 딱 하는 걸 가압류고, 어떤 권리와 관련된 거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이거는 침해니까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실시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 이제 빠른 소송보다도 더 빠른 어떤 소송의 전 단계로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허권이나 어떤 상표권이든 디자인권이든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침해만 다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예전에 있었던 기술과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가 되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공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이 특허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이제 무효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동나비엔과 그다음에 귀뚜라미의 경우 가처분 신청, 요건 이제 경동나비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 심판 4건 중에 2건은 무효가 됐지만 한 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한 건은 경동나비엔이 이긴 걸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귀뚜라미도 그렇고 경동나비엔도 그렇고, 특히 귀뚜라미에게 지금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불복을 하고 또 계속 다투지 않을까. 가처분 신청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될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관련된 그 기술을 한번 자세하게 또 검토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뉴스 이슈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검토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